두 번째 이제 마지막. 자, 그러면 이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항목의 결정. 이제 항목입니다, 항목. 그러한 항목이 몇 개가 있냐.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미착품이라는 건 우리가 미착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로 미착품이라고도 출제하고요. 시험에서는 아니면 운송 중인이라고도 출제해요. 지금 너한테 가고 있다 이 뜻이죠. 운송 중. 자, 그럼 사례 좀. 자,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현대백화점이라고 할게요. 현대백화점이 미국에 있는 우리가 업체에서 구두를 수입하는 거예요. 자, 구두를 수입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수입을 할 때는 수출,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할 때는 주로 배로 하죠, 배. 맞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배에 구두를 실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지금 배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구두를 실은 배가 오고 있는데 요게 기말재고 자산이니까 12월 31일자인 상황이에요, 지금. 요게. 예.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미착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결산을 합니다. 그럼 결산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과 매출원가.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 기말 재고 파악이 중요한데, 무슨 말이야. 중요한데, 지금 미국 창고에도 없죠. 그리고 현대백화점 창고에도 없어요, 지금요. 그죠? 그러면 이 구두, 재고는 바다의 재고예요? 이상하잖아요. 바다의 재고 이러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 거래에서 운송 중인 재고 있죠? 이 운송 중인 재고를 누구의 재고로 볼 것인지를 가정을 한 거예요. 회계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무역 거래에서 이렇게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을 누구의 재고로 볼 것이냐를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배에 실는 걸 선적한다라고 하죠. 선적은 판매자가 하는 거니까 판매자가 있는 곳이 선적지. 그다음에 구매자가 있는 곳이 도착지 또는 목적지라고도 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언젠가는 분명히 현대백화점에 와요. 도착을 해요. 맞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구매자의 것이 언제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구매자께 분명히 될 거긴 하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을 하면 선적을 배에 판매자가 실는 순간 바로 이제 현대백화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한테 도착을 해야 그때서야 이제 구매자께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누가 가산할 것이며,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 이 구두를 누구의 재고로 볼 것인지를 따져볼게요. 요 세 가지 요건에 맞춰서. 자고로 원래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되지만, 알죠? 제가 이제 곧 결론은 딱 한 가지만 외우세요라고 할 거예요. 원래 세 가지 다 따져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답만 맞추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보자. 자, 선적지 인도 조건.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내 거다 요건을 만족하는 놈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께 됩니다. 그러면 선적하면 바로 우리나라께 되는 거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일단 좀 나눌게요. 선적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누가 내 거다 요건 만족하냐면 구매자가 만족을 해요.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께 되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음.
그러면 나머지 요건 두 가지를 구매자가 만족하면 구매자가 본인 재고처럼 개념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이 구두는 본인 창고에 없죠. 그래서 창고 바깥에 있다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팔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구매자는 파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판매자는 본인 재고가 아니에요, 이거. 네, 역으로 얘기하면 선적하면 구매자 거다라는 건 판매자는 선적하면 판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는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두 가지예요. 맞죠? 하지만 세법은 무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세법은. 맞죠? 세법은 우리가 선적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칙이. 맞죠? 그게 선적진도 조건 쓰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세법은. 아무튼 다시 회계로. 제외하고 구매자인 현대백화점은 본인 재고에 이 구두는 없어요. 분명히 없지만 개념적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얘를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그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가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누가 가산할 것이냐. 딱 봐도 나오는 사이즈가, 그죠? 반대겠지 뭐. 해보죠. 자,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언제 구매자께 되냐면 도착했을 때 구매자께 되잖아요. 근데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오히려 판매자께 됩니다. 맞죠?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이때는 판매자가 내 거다 요건을 만족해요. 동의되시죠? 자,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 창고에 없잖아요. 창고 바깥에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했을 때 구매자 거다라는 건 판매자는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 도착을 시켜야 판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착이 안 됐으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 판매자는 안 판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보시면 판매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그죠? 판매자가 개념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 구두를 본인의 재고에 더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구매자는 도착 안 했으니까 제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 설명드리긴 했거든요, 이거. 맞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예요? 내 거다 요건 만족하는 놈한테 다 하고 있어 지금. 맞죠? 여기 선적지 인도 조건 내 거다 요건 여기 있잖아요.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위에 내 거다 요건 구매자 가산 지금. 맞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 지금 내 거다 요건 만족하는 판매자 가산했어요 지금. 맞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 설명드렸지만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그냥 내 거다 요건 만족하는 놈한테 더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세 가지 요건까지 다 따지면 머리 트져요. 왜 터지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인 거 봐야지 도착지 인도 조건인 거 봐야지 둘 중에 뭔지 그리고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도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머리가 터지는데 이 세 가지 다 따진다? 사람 죽어요. 내 머리가 아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내 머리에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죠? 되시겠어요? 꼭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요게 우리가 지금 하는 기말 재고에 포함된 항목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요놈식이에요. 나머지는 할만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위탁 판매 또는 적송품. 자, 위탁 판매는 뭐냐면 그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판매를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말로 뭐 지금에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죠? 옛날에는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할 때 내가 트럭 같은 데에다가 쌓아서 보냈다라고 해서 적송품이라고 불러요. 그죠? 쌓을 적자에 보낼 송자 해가지고 같은 말이면 같은 말.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사례.
예를 들면, 자, 제가 세무이급 교재를, 세무이급 교재를 제가, 뭐라고 할까? 세무이급 교재를 제가 쓰는 사람? 그죠? 쓰는 사람인데, 옛날이라고 가정할게요. 뭐,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사면 되지만, 맞죠? 저 많이 어렸을 때입니다. 강조. 저 많이 어렸을 때. 저 많이 어렸을 때는, 네, 온라인이 없었어요. 온라인이 없어가지고 직접, 예, 시내 나가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샀거든요. 거다, 예, 그때, 이렇게 하면 꼰대일지 모르겠지만, 옛날 추억팔이. 그쵸, 맞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고, 아무튼, 예. 자, 그렇게 했었는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로 따지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베스트셀러야. 맞죠. 김강. 한강 말고 김강. 왜? 해보고 싶어요. 쏘리. 쏘리. 네, 죄송해요. 아, 괜찮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집에서 안 짜왔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안 짜. 자,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인기가. 맞죠? 인기가 많은데, 예, 이게, 저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곳이 강남이잖아요. 강남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강남에도 팔아야 되니까 서점 지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우씨, 안 되겠다. 혹시라도 나중에 인기 떨어지면, 막 지금은 막 난리 났었잖아요. 맞죠? 그거 이제 노벨문학상 탔었을 때. 맞죠? 근데 이제 좀 이제 갑자기 뭐가 싹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나도 아이고, 그분의 오해하지 마세요. 좋아해요. 맞죠? 자, 그래서 혹시 나중에는 좀 열기가 식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팔고 싶은데 어떡하지? 했다가 생각한 게 그래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한테 부탁하자라고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제가 세무이급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대신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60%만 가지고 40%는 수수료로 드릴게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서점 안 찍고 팔아서 좋고요. 그렇죠. 교보문고는 수수료 먹어서 좀 좋은 거죠. 겸사겸사. 그래서 다시 이제 좀. 그래서 제가 세무이급 교재가 총 200권이 있다라고 가정, 참고에 그걸 다 교보문고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실지재고조사법의 논리로 따지면 무조건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 매출 원가가 돼요. 그렇죠? 그럼 200개의 세무이급 교재가 다 매출 원가화 됐겠죠. 그죠? 자, 근데 제가 12월 31일 날 교보문고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고 여러분들 이렇게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자라고 해서 수탁자라고 해요. 받을 숫자 써가지고. 그죠? 자, 그랬더니 12월 31일 날 혹시 몇 건이나 팔렸나요? 라고 했더니 199건이 팔렸대요. 나머지 근데 한 권은 아직 창고에 있대요. 교보문고 창고에. 그러면 그 한 개의 교재는 제 거 맞죠? 위탁자인 제 거고. 그 다음에 위탁자인 제 창고에는 없어요. 그렇죠? 창고 바깥에 있죠? 그 다음에 안 팔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팔아야 돼, 고객한테. 그죠? 그럼 안 팔렸으니까, 그럼 이 한 개의 세무이급 교재는 비록 수탁자인 교보문고 창고에 있지만, 맞죠? 개념적으로 내 창고에 있다라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실제로 팔린 199건만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논리에 전부 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는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언제 수익 인식하고 언제 기말 재고에 가산하고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언제 기말 재고에 가산하냐면 한 권 가산했죠. 그게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 중일 때요. 알죠?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거 시험에 더럽게 2번 냈거든. 어떻게 2번 더럽게 냈냐면 얘를 수탁자의 재고에 가산. 수탁자가 아니야. 그죠? 위탁자의 재고, 수탁자가 재고에 가산한다라고 이제 이 세무이급 교재는 내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네, 미친놈. 조심하시고 꼭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
위탁자는 수익을 인식하냐면 수탁자가 팔았을 때, 그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시용 판매 또는 시송품. 뭐냐면 이 시자는 우리가 시험 삼아 할 때 시자예요. 그렇죠? 솔직히 한자 잘 몰라요. 뜻만 알지. 한자는 네, 기대하지 마시고 한자 포기자입니다. 솔직히 영어보다 한자가 더 어려워.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제2 외국어로 중국어 택했거든요. 왜냐면 그죠? 우리 학생 때는 당연히 여자분들은 잘생긴 남자 선생님 맞죠? 그렇게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지. 이쁜 여자 선생님 맞죠? 근데 일본어 선생님이 50대 할머니셨고 중국어 선생님이 갓 오신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난 중국어 해야지 했다가 그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그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한자 써야 되고 뭐 갑자기 성도 써야 되고 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 보니까 중국어보다 할만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멘탈 나가지고 예, 그래서 중국어 거의 빵점 맞았어요. 아무튼 예.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험 삼아 사용해 보게 하는 판매 그리고 시험 삼아 보내는 물건 해서 시송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학습지 같은 걸 알고 학습지? 맞죠? 학습지 일단 부모님들한테 권해보고요.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연락 주세요. 자, 저는 책상으로 해볼게요. 책상. 제가 책상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요즘은 막 책상 높이도 조절하고 막 책상이 막 굽어지기도 하더라고. 그죠? 신기하더라. 그죠? 예전에 진짜 시험 판매로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진짜로 이 책상 파시는 분 저희 학원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책상이 총 100개가 있대요. 그 100개 책상을 고객 100분한테 한 개씩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100개가 창고 바깥으로 빠져나간 순간 매출 원가화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99분, 99명의 고객께서는 네, 이거 책상 좋으니까 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시용 판매는 사겠다라는 표시, 그죠?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팔린 걸로 봅니다. 그죠? 근데 한 개의 책상은 안 사시겠다라고 가져가래요. 그죠? 마음에 안 든다고. 왜냐면 책상이 빨간색인데 나는 민주당이다.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전 중립이에요. 전 중립이에요. 죄송합니다. 드립 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그 한 개의 책상 있죠? 그 한 개의 책상은 제 책상이죠? 판매자는 제 책상이고, 그 다음에 제 창고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 팔렸죠? 거절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한 개의 책상은 비록 제 창고엔 없지만 창고에 있는 것처럼 한 개의 책상을 개념적으로 생각해줘야 실제로 구매 의사 표시한 99개만 매출 원가화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가산하냐면 구매 의사 표시 안 했을 때. 그럼 언제 수익인식이요? 했을 때. 좀 요렇게 예, 같이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도 수익인식 시험도 내요. 실제 시험 많이 냈었어요.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할부. 여러분 할부로 물건 사신 적 있죠? 할부로 물건 사시면 돈부터 먼저 주세요? 아니면 물건부터 먼저 받으세요? 그렇죠. 물건부터 먼저 와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도 물건부터 먼저 던져주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회계는 우리 할부로 파는 게 재화죠, 일반적으로. 그럼 재화는 언제 회계는 수익 잡아요? 돈 받았을 때, 물건 넘겨줬을 때. 맞아, 넘겨줬을 때. 돈 받았을 때라고 하면 제가 속으로 욕할 거예요. 그죠? 현금주의 늪에서 아직 호우적호주 되시는 거야, 지금. 맞죠? 인도했을 때. 그럼 할부로 파시는 분은 인도를 하면, 인도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럼 다 수익을 인식할 거예요. 그럼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건 판매자의 재고가 아니에요. 맞죠? 아니니까 할부 판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판매자의 재고가 아니에요.
자, 다만 시험에서는 낙치를 치겠죠. 대가의 30%는 회수하지 못했음. 네. 그럼 30%꼭 해봐라고 맞을 딱 미끼를 던진 겁니다. 뿌린 거야. 이미 밑밥을 딱 이렇게. 그럼 무시면 안 돼요. 알죠? 무시면 행복해 합니다, 거기서. 조심하시고. 요거는 실제로 계산 문제도 내요. 계산 문제 종종 냅니다. 실기도 중요하지만. 자, 그 다음에 반품 조건부 판매입니다. 반품을 조건으로 하는 판매예요, 여러분들. 고객님, 이거 언제든지 반품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 이 반품 조건부 판매는요,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냐면, 우리 회사가 과거의 평균을 토대로 반품된 퍼센테이지를 추정할 수 있으면 추정할 수 있냐? 추정할 수 없냐? 그걸로 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인 거죠. 그렇죠?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한 100개 정도 팔면 2개 정도 반품이 되더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100개 팔았을 때 수익 인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듣고 버리세요. 차변에 우리가 반품과 관련돼서 우리가 비용 잡고 미리. 그렇죠? 근데 대변에 부채 미리 잡아요. 그렇죠? 미리. 왜냐하면 우리가 주주들한테 2개 정도의 반품이 되면 네, 다시 돈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부채를 미리 잡아요. 그렇죠? 실제로 반품됐을 때 잡으면 난리 나는 거 주주들 갑자기 이때 알려주냐고 서프라이즈냐고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조기에 경보해야 됩니다. 회계는 주주한테 정보 전달하는 게 목적이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그 2개를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건 판매자의 재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핵심이 이때는 아이고 색깔 맞출게요. 판매자의 재고가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인도할 때 다 잡으니까 수익 잡는다라는 건 내 재고 아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대요. 이거죠? 거의 회사가 그 랜덤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어떨 때는 반품이 아예 안 돼. 어떨 때는 갑자기 막 100개 중에 30개 되고 막. 그렇죠?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는 회사 좋죠. 그죠? 그래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만약에 100개 팔았잖아요. 100개 팔면 일단은 선수금 잡아놔요. 계약금 받은 걸로 봐요. 수익 못 잡습니다. 알죠? 수익 못 잡아 일단 선수금 잡습니다. 그랬다가 고객이 살게요. 라고 하면 휴 해서 선수금 까면서 수익 잡아요. 알죠? 또는 고객이 저 반품 기간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월 27일? 맞죠? 10월 27일인데 10월 28일 나가지고 반품시켜줄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그랬죠. 닥쳐 이 새끼야 이렇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래서 고객이 사겠다라고 하거나 반품 기간이 끝나. 맞죠? 그럼 그때 수익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선수금 잡았다가 고객이 인수를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 종료일의 수익 인식.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인도했을 때는 내 재고예요, 아직까지는. 맞죠? 선수금 잡는다라는 건 내 재고고 실제로 이때 수익 인식한다. 이때 여러분들 내 재고 아닌 걸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다라는 뜻이에요. 팔았을 때, 인도했을 때, 맞죠? 판매자의 재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되셨을까요? 자, 응? 50% 추정 가능하면 50%는 아니요. 50% 다 내 재고가 아니에요. 팔았으니까. 재고가 아니니까 일단은 100개는 수익 잡고 50개는 관련된 비용하고 부채를 같이 잡아요. 그건 나중에 재경관리사 같은 데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네? 반품률만큼 제외. 반품률이요? 반품률을 예. 추정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전체는 아닌 거잖아요. 전체가 재고가 아닌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 시점만. 일단은. 우리 시험 목적으로 와야 되니까. 추정 불가능한 거는 네? 추정 불가능한 거는 네. 그때가 아니라, 수락한 주자, 수락이라고 하니까 수락 한 번에 수락을 하는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추정이 불가능하니까 응? 추정이 불가능하니까요. 판매량이 판매할 때마다 재고가 소진되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거예요. 계약금 받은 걸로 보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수락할 시점마다 선수금 까면서 매출 잡는 거예요, 계속. 네, 그렇게. 마지막에 수익이 종료일로 그냥 아니, 아니, 또는. 네, 또는 반품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반품 못 받잖아요.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겠다. 이렇게 반품 기간 종료일 전에 사겠다라고 하면 그때 수익 잡고. 맞죠? 그다음 만약에 나중에 반품기가 끝나고 와서 끝나고 나중에 와가지고 저 반품할게요라고 하면 네, 안 받아주지 당연히. 맞죠? 그리고 상대방은 당연히 돈 지불했을 거 미리.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마칠게요. 요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어디냐면 얘가요. 있다. 710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깜빡했다. 그러니까 이거 했죠? 우리 저당 내가 재고 자산을 담보로 돈 빌린 거예요. 뭔 소리야? 다른 소리지. 비싼 재고라면. 맞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안 갚아야지. 맞죠? 그럼 내가 돈을 안 갚기 전까지는 내 재고인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상대방한테 넘어갔지만. 그죠? 그겁니다, 그거. 자, 715페이지, 5번. 715페이지 5번입니다. 맞다. 5번. 몇 번일까요? 선적지 도착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꼭 나중에 보세요. 포함이니까 더할 놈 물어본 거 더할 놈? 응? 안 팔린 거? 아니, 아까 했다. 내 거다, 창고 바깥에 있다, 팔리진 않았다. 그 세 가지 만족하는 놈? 음. 네? 응? 어떡해요, 어떡해. 나중에 영상 꼭 보세요. 영상 꼭 보셔야 돼, 지금. 어떡해. 처음부터 아까 그 T계정 이해부터 따라오고 계셨어야 돼요, 요거.
자, 몇 번이에요, 여러분? 3번이에요, 3번. 그죠? 해볼게요. 자, 뭐냐면, 자, 첫 번째 점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럼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매입이다라는 게 구매자라는 뜻이에요. 시험에는 절대 구매자, 판매자 이렇게 안 줘요. 그죠? 그래서 매입한이 구매자니까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께 되니까 구매자 가산. 그죠? 왜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 세 가지 다 따지면 사람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거다 요건 만족하는 사람한테 가산하는 게 쉽게 푸시는 길이에요. 네, 두 번째 점.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도착했을 때 구매자 거죠. 근데 운송 중이가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도착해야 구매자 건데 도착 안 했으니까 판매자가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판매한이라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가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담보로 제공했대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담보로 제공하면 형식적인 소유권만 넘어갔지, 실질적 소유권은 내 거예요, 아직. 그래서 500만 원 가산. 네 번째 점. 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태로 판매했대요. 그죠? 그럼 합리적 추정이니까 판매했을 때 그냥 수익 다 잡는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수익 잡는다라는 건 내 재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산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 더하니까 900만 원이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매자 거니까 네? 무슨 말이에요? 선적하면 구매자 거다. 선적하면 구매자 거예요. 구매자 거니까 그게 아닌 거고. 응? 이거는 안 포함시켜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선적하면 구매자 거니까 네. 판매자 게 아니니까. 네. 매입인데? 구매자 매입, 구매자 매입. 구매자. 여기 두 번째가 판매자고.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다. 매입이니까, 그죠, 이거고. 그죠, 그죠. 예.